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현입니다. 트럼프가 왜 그럴까요? 기존에 15%로 합의했던 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장 초반부터 강했던 우리 시장이 약간은 장 초반에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 학습된 효과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그에게 속지 않고 장 초반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45만 원까지 내려갔던 현대차를 지금 이 시간 양전해내는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 양시장이 지금 이 시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사실 어제 보시면 닷컴 버블 이후에 이런 강세는 처음이었습니다. 7%까지 기염을 토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1081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지금 이 시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는 사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시간 강세를 보이면서 TP 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약한 분위기를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는 듯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를 보면은 그간의 분위기와 많이 달라진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약간 쉬어가는 텀에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 관심도가 완전 코스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투자 포인트들 오늘 잘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김가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경제의 맥 캐스터 김가은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사이 코스닥이 어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코스닥은 1060포인트를 넘어 닷컴 버블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새롭게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관련 폭탄 발언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다시 한번 지수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1.42% 오른 5,01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 0.38% 오른 1,0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더 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급 현황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코스피의 경우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있습니다. 각각 791억 원, 1,34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나홀로 1,650억 원 팔아치우며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각각 7,541억 원, 2,644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1조 700억 원가량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3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안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른바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고대역풍 메모리, 특히 HBM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공개한 자체 AI 가속기 마이야 200의 HBM3E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마이야 200에선 총 216GB 규모의 HBM3E가 탑재됐는데요.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 제품이 솔벤더로 채택됐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 중심의 범용 AI 칩 시장을 넘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의 AI형 맞춤형 칩, 그리고 여러 가지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된 만큼 기대감이 더 붙은 모습인데요. 현재 4.21% 오른 7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여파와 실적 배당 우려로 주가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가를 중심으로 재평가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적 정상화와 이익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선정 가능성, 그리고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 지분 보유에 따른 투자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들어 배당 여력 회복 가능성과 함께 AI 관련 모멘텀이 본격화될 경우 통신주를 넘어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은 11.33% 오른 68,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우진 준비했는데요. 프리장에서부터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초반에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 전거래일 대비 8.11% 오른 26,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 전반으로 정책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발언은 정권 교체 이후 불확실했던 원전 정책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리됐다는 점에서 단기 이슈가 아닌 중장기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함께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맞춘 생산 확대 계획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MX 캐스터 김가은이었습니다. 네, 1월 27일 오늘 김태준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시장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중구난방, 약간 정신없다, 좀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어제부터 약간 혼돈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릴 정도로 어제 코스닥이 약 7%를 장중에 올리는 네.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코스닥이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봤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좀 낮게 시작했다가 다시 전보다 양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앞서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 발표 전에 이 마지막 불꽃이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좀 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시면 네네. 약간 그래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쉬어갈 국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이 조금 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이제 필요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이 실적 발표를 저는 구간으로 해서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은 관망하는 태도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네. 바라보시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한 네. 게 저는 결국 이 천스닥 이 노래를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불러왔었죠. 노래를 예. 네, 그렇게 불러왔었는데 네. 어제 1000포인트를 불과 돌파를 했는데 굉장히 큰 축포를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모습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됐던 이 5000 이 코스피와 그리고 천스닥 네. 이 두 개가 달성이 됐는데 이 또 이 정부 측에서는 이 3000 스닥을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스피가 5천 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5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3천이 되는 거 아니야? 어제 막 ETF 막 그 교육 받는데 네네. 사이트 터지고 막 이랬대요. ETF 교육하는데 네네네. 지수 상방에 베팅하려고 코스닥. 그렇죠.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상방에 베팅할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버스를 간혹 네. 이 인버스 ETF를 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느 정도 해칭을 하더라도 오히려 현금화를 해서 조금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식의 이 해칭은 필요하지만은 인버스는 조금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어디까지 우리가 상승하는지 여기까지 예측을 하면 항상 여기까지 갑니다. 맞추지 네. 못해요. 그런 흐름 네. 자체가 지난 과거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이 순환매에 잘 올라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차트상에서 이 업종별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제였죠. 역사적인 이
1000포인트를 4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그 말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박스권 자체를 이제 조금 탈피하는 모습 자체가 앞서서 코스피도 그래 왔었고 네. 이 코스닥도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는 이 코스피 이 5천에 대한 그러한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코스닥도 조금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키맞추기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관점에서 만약 이번에 1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제시한 게 3000포인트였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 장세였던 이 한 20년 전이죠. 네. 까마득한 국면이었던 2925포인트인데 사실상 여기서 위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한 1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그 사이에 남아있는 이 앞단에 있는 중요 넥라인이죠. 약 1300포인트 구간을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위쪽으로 약 20% 정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가 조금 강세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아, 네, 바쁘다 바빠. 그래서 얼른 맥점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계속 2차 전지 이야기 해주시면서 저 혼자 2차 전지 삼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어제 그 코스닥 강세 속에서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면 진짜 대단히 크게 쏠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였고 오늘 장 초반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지금 또 강세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코스닥의 주인공이 2차 전지로 한번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데 네.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네네. 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2차 전지의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제가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지난 11월 달 부분입니다. 2차 전지가 결국 간다라는 얘기는 이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얘기를 들었던 모습인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이죠. 11월 25일자 방송에 나와서 약 8만 원대 부근에서 안내를 드리고 현재 어느덧 75%가량 상승의 구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경우는 일봉상 기준입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윗단으로 14만 1,000원대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구간에서 한 5% 정도 더 윗단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14만 1,000원 구간에서는 약간 쉬어가거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에코프로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에코프로 현재 이제 대장정 자체를 단기적으로 조금 마무리해가는 국면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봉상으로 넓게 봤을 때 결국 에코프로의 경우는 2023년이죠. 2차 전지 초강세 국면이었던 이 슈퍼사이클 구간에서 에코프로만 30만 원을 찍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차트의 전고점을 얘기를 들자면은 역시나 위쪽으로 거의 한 100%가량.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막 조금씩 이 장막이 거쳐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들이 서서히 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듯이 어느 정도는 올해 국면에서는 14만 원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주봉상 기준으로 요쪽 라인이죠. 중요 넥라인이던 16만 원 선 라인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달성 가능할 만한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목표를 상향치 했을 때 지켜볼 만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저는 14만 원 구간에서의 단기 고점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약 16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선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2차 전지의 이 후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누르고 들어오게 되시면은 확실하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기 전부터 우리 김태준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1월 25일에 에코프로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상승률이 75%까지도 집계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어쨌든 고민이나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맥점을 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아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김태준 전문가님과 이런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있고요. 뭐 어제의 주인공은 사실 바이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 듯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던 이후에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40만 원 선 오늘까지도 회복하고 양전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HLB 같은 종목들 뭐 굉장히 좋고요. 오늘 3% 넘게 3천당 제약은 연속성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든 그 뭐였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도 좋았고 네. ABL 바이오예요. ABL, 에임 뭐 이런 종목도 다 좋았거든요. 어제가 정말 이 코스닥의 대잔치였죠, 사실. 네. 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다면은 와, 이 케이크를 이제 옆에 두고 방송을 네. 하지 않았을까? 약을 막 다 달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약 상당히 바이오. 어제 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최근에 이 코스닥을 이끌었던 게 사실상 로봇주였죠. 맞아요. 로봇주의 네. 대약진이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의 코스닥의 양대 산맥이었던 2차 전지와 이 바이오 여기서 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로봇 섹터였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런데 아직도 현재 이제 막 1000포인트를 이제 막 달성했는데 더 가야 되잖아 우리는. 더 가야 되기 그쵸. 때문에 더 가기 위한 자양분을 어디서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결국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조금 이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지. 하방으로 완전하게 꽂았다가 다시 네. 지금 V자 상승을 하는 등 이 조금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얼마나 더 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만큼 전통적으로 결국 이 코스닥이 가면은 바이오가 가는 게 대표적인 공식이었는데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좀 난이도가 쉬웠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네. 하고요. 그만큼 조정이 왔을 때 분명히 진입하는 게 오히려 조금 빠질 때마다 이 매수하는 관점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는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작년부터 이어져온 여러 가지 이 내러티브가 많죠. 이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네. 이쪽 라인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미 과거에 1세대 바이오 제약주였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조금씩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장주 서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죠. 사실 ADC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항체 쪽으로 굉장히 핫한 이 ABL 바이오가 어제 불과 한 이틀 만에 이와 같은 장대 한봉을 세우게 되면서 25만 원 선까지 어느새 안착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현재 이 변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힘 자체가 좋은 거는 ABL 바이오가 역시나 원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중요한 차트 라인으로서의 돌파 구간 자체가 약 22만 원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 라인 자체를 장대 항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22만 원 구간에서 리테스팅하는 이 저점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아마 조금 담아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 정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 컨센서스를 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굵직굵직한 전통적인 이 제약 바이오 쪽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인데 쭉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유한양행, 뭐 지신옥십자, 뭐 종근당 등 확실하게 이 시가총액이 높고 어느 정도 이 확실한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쭉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큰 재미를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본다면은 이 뒷방에 앉은 이 그러한 조금 많이 시장에 좀 관심이 뒤쳐져 떨어지는, 있는 그렇죠. 예. 이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적합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예. 쉬고 있는 이 레전드들이 네. 한데 모여 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이 매출적인 부분들이 올해 확실하게 좀 신장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제약이 좀 꾸준하게 이제 돈을 벌어왔던 기업들이 최근에 재미를 못 봤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이 상방으로 가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은 이 소위 말해서 대형주 장세라고 하죠. 네. 실제로 이번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이 코스닥 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큰 공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쭉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셀트리온의 이 CMO 이쪽 라인 자체에서 확실하게 역대 최대 이 실적이라든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유한양행 유한양행 들으면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한양행의 경우도 그래도 결국엔 가겠지 했는데 현재 오늘 이 방송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고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강세장이 오는 시점에는 비록 이 코스피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 속에서 힘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도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유한양행 정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한양행이 올해 컨센서스 실적치 중에서 가장 조금 괜찮은 축에 속한다라는 얘기도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과 이 가이던스들도 잘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 바이오제약 투자하는 데 조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전략이 이렇게 네. 잘 가는 제약바이오 앞서 보여주신 뭐 HL ABL 바이오나 이런 네네, 거에 탈 HL 것이 바이오. 아니라 좀 네. 쉬고 있는 유한양행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결국에는 순환매는 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진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세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를 들어가겠는데 네. 조금 나는 좀 긴 호흡에서 좀 살펴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최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는 좀 즐기면서 네. 바이오 제약 쪽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상에도 쭉 나눠져 있죠.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에이베일 바이오나 뭐 최근에 제가 지난번 히든으로 안내드렸던 리가켄 바이오 쭉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위아래 등락폭이 좀 심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확신이 좀 강하게 들어서는 국면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섞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섞어가자. 네네. 섞어가자. 어렵네요. 조금 이제 네. 안정적인 것과 네. 조금 이제 변동성 있는 것을 같이 가져가자. 두 종목 정도로. 네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순환매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왔잖아요. 네네. 코스피의 경우는 조방원들도 제장주들이 가격대 라인을 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중요 고점 부분들을 거의 다 도달한 모습입니다. 음,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했죠. 네. 네, 오늘 보시면은 네.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원전 섹터가 어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원전을 다시 재개하는 식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원전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넓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던 중요 가격대 전고점 부분이죠. 네, 거의 10만 원대 라인을 목전에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현재 어떻게 본다면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방원 각자 대장주 종목 가운데서도 대장주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이 원전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 중소형주들 그 가운데서도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중소형주 랠리들도 우리가 조금 조방원 내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원전이 갔기 때문에 조만간 이 섹터가 또 갈 건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구방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그래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받아볼게요. 우리 12월 2일 종목 HLB 같은 종목도 지금 거의 상한가 29%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서 네, 또 맞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미리미리 좀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어떤 쪽에서 힌트 주실까요? 일단 뭐 HLB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2일자쯤이었죠. 이 당시 5만 원대 구간에서 어느덧 6만 원대 구간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FDA 승인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전통 바이오제약 쪽 1세대에 속하는 HLB의 경우 확실하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아직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직 에코프로를 잡지 못하셨다거나 네. 조금 빨리 정리를 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성능 하이니켈의 좀 강점을 가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ESS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부분에 따라 이게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 따른 수주가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LFP 쪽으로의 이 사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연간 이 수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